나는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내 뒤에 호주머니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믿었는데 지금 그때 CCTV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때 국무회의 하는 장면에 보니까 옆에 다른 국무위원들 떠난 다음에 그거 계엄선포문 챙기는 거하고 접견실에 또 남아있는 다른 서류까지 다 꼼꼼하게 다 챙겨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CCTV는 조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또 사인한 문제라든지 서명한 거 뭐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좀 명성에 맞지 않게 좀 지금 위증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위증하면 자칫하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계엄 선포 후에도 이거를 어쨌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지금 갖추려고 이제 그렇게 계엄 선포문도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내란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방조를 한 것이다. 아니면은 뭐 중요 임무 종사자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나머지 지금 뭐 강의구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실제 출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까지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증거를 지금 수집하는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급해서 지금 신병을 구속을 시켰지만 네. 다음 타깃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뒷주머니 계엄 선포문 몰랐다던 한덕수, 다른 국무위원 문건까지 챙긴 모습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네. 특검이 CCTV를 확보를 했습니다. 앞서서 저희 사실 말씀을 드렸었던 게 CCTV에 한덕수 전 총리가 기존에 검찰에 있었던 진술과 다른 정황이 찍혔다라는 것 정도는 저희도 보도로 전해드렸었어요. 그런데 구체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겠습니다. 특검이 확보한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 자리에 놓여있는 계엄 문건뿐 아니라 접견실에 남아있던 문건까지 모두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이 됐다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문건을 다 관리를 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이 모습이 찍혔다라는 건데 앞서서 한덕수 전 총리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비상계엄 선포문입니다.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당시에는 제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고요. 해제 국무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출근을 해서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네. 회의가 다 끝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뒷주머니에 이게 문건이 있었네라고 그제서야 알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CCTV에는 좀 다른 모습이 찍혔다라는 거예요. 윤영걸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전 총리가 그때 권한 대행하기 네. 전이죠. 그때는 총리 때죠. 네. 이 계엄 선포하고 국무회의 할 때인데 처음에는 나는 그 비상계엄 선포문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내 뒤에 호주머니에 있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많이 믿었는데 지금 그때 CCTV가 지금 나왔거든요. 그때 국무회의 하는 장면에 보니까 옆에 다른 국무위원들 떠난 다음에 그거 계엄 선포문 챙기는 거하고 접견실에 또 남아있는 다른 서류까지 다 꼼꼼하게 다 챙겨서 들고 나오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CCTV는 조작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석연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사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을 또 사인한 문제라든지 서명한 거 뭐 이런 게 좀 제가 보기에는 한덕수 전 총리의 좀 명성에 맞지 않게 좀 지금 위증 혐의를 좀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위증하면 자칫하면은 5년 이하 징역이나 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시고 우리 총리를 2번이나 하시고 저 정도 분이면은 저렇게 검찰 특검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을 소상히 좀 밝히는 게 좋겠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그 검찰 수사관이 안내하는 모습이 네. 옆에 팔짱 껴서 어떻게 보면 소환해서 끌고 가는 모습이 나왔는데 국민들이 보기는 모양이 아주 안 좋거든요. 지금 어떻게 보면 피의자처럼 돼버렸어요. 그래서 있는 대로 좀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처음에 했었던 얘기와 지금 CCTV에 찍힌 이 상황이 너무나 다르지 않냐. 그러므로 본인이 직접 좀 자세하게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대국민 담화문으로 보이는 5장짜리 문건을 살피는 모습도 촬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 이 CCTV가 사실 이 대국민 담화문, 그러니까 계엄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찍힌 거냐, 이전에 찍힌 거냐, 뭐 시기의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만 일단 대국민 이 국무위원들이 자리에 놓여 있고 그리고 그 뒤에 담화문의가 나왔다는 건 계엄 선포 전에 이 담화문을 살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럴 경우에 그럼 이경미 변호사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기 전에 담화문을 같이 한번 살펴봤다고 한다면 이건 충분히 공범까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러 증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CCTV는 당시 상황을 담고 있는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사실 증거 가치가 되게 높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제시가 됐을 때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말을 바꾸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이제 이 진술의 나머지 부분들도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저렇게 내용이 나왔다라면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뭐 계엄에 대한 상황도 이제 미리 인지를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고 그렇다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계엄 선포 후에도 이거를 어쨌든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지금 갖추려고 이제 그렇게 계엄 선포문도 이렇게 작성을 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이건 어느 정도 이제 내란에 있어가지고 정말로 이제 방조를 한 것이다. 아니면은 뭐 중요 임무 종사자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정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나머지 지금 뭐 강의구 부석 실정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관련자들을 소환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리고 실제 출석하지 않았던 국무위원들까지도 이렇게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혐의가 있는 걸로 보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관련된 증거를 지금 수집하는 과정이지 않나. 그래서 뭐 지금 단계에서는 일단은 윤 전 대통령이 급해서 지금 신병을 구속을 시켰지만 네. 다음 타깃은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방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증거가 지금 수집되고 있는 과정인 것으로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일 걸로 추측을 해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그렇다면 짧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언제쯤 청구가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좀 애매하긴 한데 일단은 근데 이제 어쨌든 뭐 범죄 혐의의 중대성이 있다라고는 지금 보이는 부분이라서 네. 앞으로의 그 지금 소환을 또 다시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환 때 진술까지 보고 그 다음에 하루 이틀 내로 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환에서 어떤 방법으로 진술을 하는지 네. 사실관계를 밝히는 그런 모습을 간다라고 하면은 영장 청구를 아마 좀 생각을 해볼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하루 이틀 내로 아마 구속영장 청구를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접 일단 소환 조사를 하면서 어떤 진술들을 하느냐, 태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얼마나 진솔하게 얘기를 하느냐 여부를 보고 시기도 아마 거기에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